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함께 하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3부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남경필, 김세현, 원희룡의 행보는? 남경필 지사는 이제 한국당에 곧 입당할 테고 김세현도 이제 입당했나요?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안고가 거의 다 빠졌어요. 유승민 빼놓고는 이제 남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오히려 바른정당이 이제 급해졌어요. 이제 별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이제? 아니 이제 지사들이기 때문에. 예, 아니 김세현 의원. 그럼 지금 10명 남게 되는 거죠. 10명.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남경필, 원희룡 또 김세현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분들을 못 잡은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사실은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을 때부터 원조 소장파 뭐 이상득 55인 파동 때도 그렇고 또 홍준표 남하 때도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낙마를 시켰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바른정당 가신 분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탈당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 이제 미래형 정당으로 블록체인 신당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러다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여서 그거를 국민들이나 특히 경기도민들이 이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별로 희망이 없더라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그 스탠스를 그냥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큰 정치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아쉽지만 또 본인이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일단 지방선거부터 생각하고 지방선거 후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홍준표는 TV에서 볼 일이 없겠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넥스트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후보로 나서는 것보단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는 게 낫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한 걸까요?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계산을 다 하죠.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뻔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봤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통합당 후보로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무조건 남경필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낙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후보를 낼 것이다. 또 그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언해 왔고.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 정도 규모라는 거 봤을 때 웬만한 사람이 쉽게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후보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샘문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홍정욱 전 의원도 안 온다지 장제국 동수대 총장도 안 온다지 또 심지어 지금 현역 의원인 박완수 옛날에 창원시장 재선했던 박완수 의원도 경남도지사 출마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샘문이 아니라 이제 대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떻든 선거의 득실로 판단해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수도권 분위기가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우호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데가 지금 1,400만 인구잖아요. 유권자로 따지면 거의 이제 1,000만 육박할 텐데 경비 북부 쪽은 모르겠어요. 북부 쪽은 모르겠는데 이쪽 남부 쪽 특히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데 이런 아니에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행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막 엄청난 일들을 벌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그림을 그렸더니만 거기 왜 인공기가 들어가냐고 막 난리를 치고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더 위에 달려 있냐?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왜 저런 것을 했어? 예를 들면 태극기가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을 지금 비트코인 논란이 있는 21세기에서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 예. 남경필 지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정태근 의원님. 삼국지 안 읽은 사람들도 꽤 많이 뭐 모두가 다 삼국지를 읽었나요? 삼국지 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어제 이제 남지사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게 길을 택하겠다고 그러다가 거기니까 또 이재명 지사는 남지사는 그 조조가 아니라 여포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뭐 동탁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는 않았지만 그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동탁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우리 삼국 시대가 제대로 형성된 한 그 192년 3년도에 이제 사망했으니까 이제 그때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진나라 다음에 그 한나라 한 400년 동안 통일 왕조를 이뤘던 말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 90몇 %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나라에서 기원을 둬가지고 한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그 역사책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삼국지에 보면은 거칠고 포악하며 사악한 데다가 잔인하다. 역사를 기록한 일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라고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여기서 동탁은 노무현 저는 자꾸 맨날 헷갈려요.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을 토벌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전혀 비유가 잘못된 비유죠, 사실은. 그거 말고는 딴 뜻은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동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비유를 썼는지, 그러니까 동탁이 중국사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의 상징이 되는 이유가 그 한나라 시절에 첫 번째로 왕위 찬탈을 한 사람이 왕망이라는 사람이고 사실상 두 번째로 왕위 찬탈한 사람이 동탁이에요. 그리고 동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사리사욕 때문에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다 채우고 심지어는 강보에 쌓인 아들 손자까지도 제후로 임명하고 소나라에 임명하고. 그럼 지금 정태근 의원 뉘앙스로는 동탁이 홍준표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재명 시장을 지칭했다라고 하는 또 그것도 SNS에 돌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남지사께서 지금 비유를 잘못 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뒤에 조조를 쓴 거는 맞아요. 조조는 왜냐하면 동탁이 이제 사실상 집권한 다음에 조조를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수방사령관에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조가 나 못한다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복귀시키겠다. 그래서 조조 그러니까 지금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는 맞는데 앞에 동탁이 나온 거는 제가 좀 뜬금없는 얘기고. 비유를 잘못 쓴 건 아니죠. 우리가 얘기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비유를 잘 쓴 거예요. 일단 정치인들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든 틀리든.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살짝 얹힌 거죠. 싸우는데 나도 한번 좀 해갖고 양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좋거든요. 뭐 전해철이나 뭐 안면서 이렇게 못 치고 올라오게끔 딱 구도를 잡아놓으면. 근데 좀 얄미워요. 남 얘기한 거에 딱 얹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심한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 여포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예를 들면 처음에 정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썼는데 나중에 정원과 이제 동탁이 이제 대립을 하니까 정원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또 그 뭐 유비한테 갔다가 원술한테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조조한테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그 삼국지에 보면은 이 최고의 무장 그리고 최고의 말이 이제 그 여포가 쓰는 적토마거든요.
근데 싸움 잘하는 거 빼놓고는 아주 그 배신의 귀재예요. 머리도 안 좋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재명 시장이 남지사를 여포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로서 좀 지나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 사자성어 막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사자성어도 많이 대중들이 써요. 이해할 만한 사자성어.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운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적어도 사서삼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뭐 삼국지의 비유를 들 때에도 좀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유들을 들어야죠. 아주 상대방을 그냥 나쁜 사람의 아주 원흉. 제가 보기에는 동탁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차지철 비서실장이죠. 그렇지. 차지철 비서실장이 그렇게 포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암살 같이 시해당하잖아요. 예. 그 한국 정치사에서 동탁이면 거의 뭐 차지철 수준이지. 그 외에 동탁 같은 정치인 또 있나요?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자,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에 오늘 입당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탈당한 김세현 의원은 이미 복당이 끝났고 김세현 의원은 지역이 부산인가요? 부산 금정이죠. 금정인데 제가 참 이 김세현 의원도 안타까운 게 김세현 의원이 이제 대선 끝나고도요. 그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건축물로 따지면 재난 등급에 따지는 2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자유한국당은 꼭 해체해야 된다. 해체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복당을 하면서 다시 탈당을 복당을 하면서 평생 같이 한 동지들의 뜻을 저버리기 어렵다. 그럼 평생 같이 한 동지들을 다 재난 등급 2등급 건물에 가가지고 건물 무너지면 같이 죽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지사나 그 얘기한 거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김세현. 근데 사실 정태근 의원이나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번 한 말 지키려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맨날 외롭게 밥 먹을 사람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밥 둘이서 같이 먹으면 되죠. 말도 바꿔가면서 적당하게 또 기회를 봐서 당도 갈아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남지사나 김세현 의원을 참 좋아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이 통합정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기도 중요하죠. 시기도 중요한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수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매단되는 분들인데 좀 더 명분들을 쌓아나가는 과정들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니 남경필 지사, 김세현 의원 다 평이 좋았던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 정도면 훌륭한 제목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스가 난 거죠. 쉽게 말해서. 오히려 원희룡 지사처럼 그럼 나 무소속이라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러고 지금 이제 이미 통합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탈당했나요? 거기는 이미 탈당해서 혁신위원장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입니다. 2기 혁신위원장. 유석춘 위원장이 1기를 했는데 유석춘 위원장하고 무슨 혁신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의원은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막 얘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래서 어저께 2기 혁신위원을 발족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혁신위원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안 한다고. 정진석 의원 거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면면을 보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고 사실 지금 혁신위원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선도 탈당하면서 옛날에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였는데 복당하면서 많이 이제 그거를 희석이 됐죠. 그래서 기자들이 김용태 의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용태 의원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많이 바뀌니까 실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는 게 안타까워요. 네. 아니,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사도
곧 탈당을 하겠죠. 한다 그랬나요? 아직 탈당은 안 했고 예. 통합된 이후에 자기는 그 정당보다는 무소속 정당 무소속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이 측근들의 입장이고 아마 그 정돈 선배님이 지난주에 직접 만났을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없어질 정당 같고 바른정당은 제주에서 무게가 1mg도 안 되는 것 같다. 원희룡 지사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소속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또 계산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무소속이 그래도 제일 나은 계산이 나왔겠죠. 제주도는 또 뭐 괜당이 세니까요. 네. 아 괜당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몰라요. 관계. 제주도에서 이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괜당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괜당이 이제 나랑 같은 당, 같이 가까운 당,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현직 프레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사실은 꼭 짚어야 될 게요. 사실은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 또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승민 대표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이 통합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지사 또 김세현 의원, 원희룡 지사 또 이제 뭐 이학재 의원은 당연히 잔류하겠다고 그러는데 맨날 몇 밤이라도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하고 사실은 그 당에 있어서의 나 주도권도 다 넘겨줄 생각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보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내부 사정이 워낙 정신이 없겠지만 한번 뭐 경기도청에도 한번 가고 제주도청에도 한번 가고 뭐 부산 가가지고 김세현 의원 만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더욱더 이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텐데 이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정치가 유승민 대표도 잘 안 되고 안철수 대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제 과거에 이회창 거의 비서실장이었고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는데 생각은 좀 많이 개혁적인 사람이지만 태도는 그분들하고 못지않게 권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 다 떠나는 거죠. 아니 연배도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원 의원님하고. 뭐 저가 하나 위인데 저한테는 네. 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막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종의 굉장히 대립이 됐을 때 제가 옆에서 많이 거들어줬거든요. 근데도 고맙다는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묘한 그 정치인들이면 좀 이렇게 좀 와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의리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도 그렇잖아요. 이분도 벌써 정치하면서 측근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또 요새 이태규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모양인데 또 한때는 이태규 나오고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뭐 박선수 의원도 돌아섰다 그래요. 네, 통합의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그 완전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비례대표인데요, 뭐. 아니 비례대표인데 그래갖고 그 출당을 제명을 시켜줘라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지금 이제 그 이상돈 의원하고 그 몇몇 의원이 있거든 3명인데 거기 4명까지 늘어난 게 박선수 의원도 통합 반대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는 제명은 시킬 거예요. 시킬 건데 아마 이제 그 통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합 그 제명을 안 시키면은 그 무슨 뭐 그 이제는 잊어버렸을 텐데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한다고 정치 시작했는데 새 정치가 아니라 아주 구악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스크루지가 되는 거죠. 꼼수도 많이. 샤일록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정태근 의원님은 그런다고 한들 뭐 지방선거에서 뭐 바람이 불겠냐. 근데 정돈 의원님, 김세연 의원은 부산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부산시장 가능성 별로 없고요. 이제 자기 그 다음 총선 재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이 간신히 버티고 있거든요. 그나마. 서병수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앞서요. 부산에서는 지금 야당보다.
근데 서병수 갖고 간신히 버티는데 현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재선 때문에 그런 거죠. 총선에서. 근데 저는 그 사실 지방선거까지 아직 앞으로 한 5개월가 안 남았지만 저는 이제 판도는 특히 부산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은 민주당이 앞서지만 사실은 완벽한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샤이 보수가 많아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정책 실패가 지금 쌓이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를 더 체감하게 되는 게 이제 졸업하고 3, 4, 5월 달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그렇죠. 눈에 띄게 사실은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걱정하듯이 지금 18년 이래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으로. 그래서 지금 쉽게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것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이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권위 있는 목소리로 국민들한테 들려줄 만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아, 요 얘기 꼭 물어봐야 되는데 네. 김백준 씨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거든요. 김백준 씨야말로 MB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측근 중에 측근.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제 돈 관리를 다 하는 분인데 되게 담백하고 좀 맑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개인으로 돈을 챙겼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요. 제가 김백준 씨가 이제 변호사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은 전혀 안 받았다.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또 진행되는 대로 또 한번 나중에 보고 두 분 벌써 끝났어요. 두분 인사하세요. 경기도지사 선거 정도 규모라는 거 봤을 때 웬만한 사람이 쉽게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후보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샘문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홍정욱 전 의원도 안 온다지 장제국 동수대 총장도 안 온다지 또 심지어 지금 현역 의원인 박완수 그 옛날에 창원시장 재선했던 박완수 의원도 경남도지사 출마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샘문이 아니라 이제 대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떻든 선거의 득실로 판단해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수도권 분위기가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우호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데가 지금 이제 지금 1,400만 인구잖아요. 유권자로 따지는 거의 이제 1,000만 육박할 텐데 경기 북부 쪽은 모르겠어요. 북부 쪽은 모르겠는데 이쪽 남부 쪽 특히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행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막 엄청난 일들을 벌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그림을 그렸더니만 거기 왜 인공기가 들어가냐고 막 난리를 치고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더 위에 달려 있냐.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왜 저런 것을 해서 예를 들면 태극기가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을 지금 비트코인 논란이 있는 21세기에서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 남경필 지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정태근 의원님. 삼국지 안 읽은 사람들도 꽤 많이 뭐 모두가 다 삼국지를 읽었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어제 이제 남지사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게 길을 택하겠다고 그러다가 거기니까 또 이재명 지사는 남지사는 그 조조가 아니라 여포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뭐 동탁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는 않았지만 그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동탁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우리 삼국 시대가 제대로 형성된 한 그 1992년 3년도에 이제
사망했으니까 이제 그때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진나라 다음에 그 한나라 한 400년 동안 통일 왕조를 이뤘던 말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 90몇 %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나라에서 기원을 둬가지고 한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그 역사책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삼국지에 보면은 거칠고 포악하며 사악한 데다가 잔인하다. 역사를 기록한 일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라고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여기서 동탁은 노무현 저는 자꾸 맨날 헷갈려요.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을 토벌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전혀 비유가 잘못된 비유죠, 사실은. 그거 말고는 딴 뜻은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동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비유를 썼는지, 그러니까 동탁이 중국사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의 상징이 되는 이유가 그 한나라 시절에 첫 번째로 왕위 찬탈을 한 사람이 왕망이라는 사람이고 예. 사실상 두 번째로 왕위 찬탈한 사람이 동탁이에요. 예. 그리고 동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사리사욕 때문에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다 채우고 아하. 심지어는 강보에 쌓인 손자 아들 손자까지도 제후로 임명하고 소나라에 임명하고. 그럼 지금 정태근 의원 뉘앙스로는 동탁이 홍준표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재명 시장을 지치겠다라고 하는 또 그것도 SNS에 돌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남지사께서 지금 비유를 잘못 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뒤에 조조를 쓴 거는 맞아요. 조조는 왜냐하면 동탁이 이제 사실상 집권한 다음에 조조를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수방사령관에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조가 나 못한다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복귀시키겠다. 그래서 조조 그러니까 지금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는 맞는데 앞에 동탁이 나온 거는 제가 좀 뜬금없는 그런데 얘기고. 비유를 잘못 쓴 건 아니죠. 우리가 얘기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비유를 잘 쓴 거예요. 일단 정치인들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든 틀리든.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살짝 얹힌 거죠. 싸우는데 나도 한번 좀 해갖고 양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좋거든요. 뭐 전해철이나 뭐 안면서 이렇게 못 치고 올라오게끔 딱 구도를 잡아놓으면. 근데 좀 얄미워요. 남 얘기한 거에 딱 얹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심한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 여포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예를 들면 처음에 정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썼는데 나중에 정원과 이제 동탁이 이제 대립을 하니까 정원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또 그 뭐 유비한테 갔다가 원술한테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조조한테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그 삼국지에 보면은 이 최고의 무장 그리고 최고의 말이 이제 그 여포가 쓰는 적토마거든요. 근데 싸움 잘하는 거 빼놓고는 아주 그 배신의 귀재예요. 머리도 안 좋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재명 시장이 남지사를 여포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로서 좀 지나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 사자성어 막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사자성어도 많이 대중들이 써요. 이해할 만한 사자성어.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운 사자성어는 적어도 사서삼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뭐 삼국지의 비유를 들 때에도 좀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유들을 들어야죠. 아주 상대방을 그냥 나쁜 사람의 아주 원흉. 제가 보기에는 동탁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차지철 비서실장이죠. 그렇지. 차지철 비서실장이 그렇게 포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암살 같이 시해당하잖아요. 한국 정치사에서 동탁이면 거의 뭐 차지철 수준이지 그 외에 동탁 같은 정치인 또 있나요?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자,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에 오늘 입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탈당한 김세현 의원은 이미 복당이 끝났고 김세현 의원은 지역이 부산인가요? 부산 금정이죠. 금정인데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놀짓구. 정정 브라더스 함께 하겠습니다. 정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3부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남경필, 김세현, 원희룡의 행보는? 남경필 지사는 이제 한국당에 곧 입당할 테고 김세현도 이제 입당했나요?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안고가 거의 다 빠졌어요. 유승민 빼놓고는 이제 남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오히려 바른정당이 이제 급해졌어요. 이제 별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이제? 아니 이제 지사들이기 때문에. 예, 아니 김세현 의원. 그럼 지금 10명 남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이제 남경필, 원희룡 또 김세현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그 이분들을 못 잡은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사실은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을 때부터 원조 소장파 뭐 이상득 그 55인 파동 때도 그렇고 또 홍준표 남아 때도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낙마시켰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그 바른정당 가신 분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탈당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 이제 미래형 정당으로 블록체인 신당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러다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여서 그거를 국민들이나 특히 경기도민들이 이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별로 희망이 없더라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그 스탠스를 그냥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큰 정치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아쉽지만 또 본인이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일단 지방선거부터 생각하고 지방선거 후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홍준표는 TV에서 볼 일이 없겠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넥스트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후보로 나서는 것보단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는 게 낫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한 걸까요?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계산을 다 하죠.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뻔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봤겠지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통합당 후보로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무조건 그 남경필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낙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후보를 낼 것이다. 또 그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언해 왔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 실제로 그 경기가 참 이 김세현 의원도 안타까운 게 김세현 의원이 이제 대선 끝나고도요. 그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건축물로 따지면 재난 등급에 따지는 2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자유한국당은 곧 해체해야 된다. 해체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복당을 하면서 다시 탈당을 복당을 하면서 평생 같이 한 동지들의 뜻을 저버리기 어렵다. 그럼 평생 같이 한 동지들을 다 재난 등급 2등급 건물에 가가지고 건물 무너지면 같이 죽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지사나 그 얘기한 거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김세현. 근데 사실 정태근 의원이나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번 한 말 지키려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맨날 외롭게 밥 먹을 사람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이런 것보다는 밥 둘이서 같이 먹으면 되죠. 말도 바꿔가면서 적당하게 또 기회를 봐서 당도 갈아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남지사나 김세현 의원을 참 좋아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이 통합정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기도 중요하죠. 시기도 중요한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수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매단되는 분들인데 좀 더 명분들을 쌓아나가는 과정들을 그러니까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니 남경필 지사, 김세현 의원 다 평이 좋았던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럼요. 훌륭한 제목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스가 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지사처럼 그럼 나 무소속이라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러고 지금 이제 이미 통합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탈당했나요? 거기는 이미 지금 탈당해서 혁신위원장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입니다. 2기 혁신위원장. 유석춘 위원장이 1기를 했는데 유석춘 위원장하고 무슨 혁신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의원은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막 얘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래서 어저께 2기 혁신위원을 발족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혁신위원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안 한다고. 정진석 의원 거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면면을 보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고 사실 지금 혁신위원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선도 탈당하면서 옛날에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였는데 복당하면서 많이 이제 그거를 희석이 됐죠. 그래서 기자들이 김용태 의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용태 의원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많이 바뀌니까 실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는 게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사도 곧 탈당을 하겠죠. 한다 그랬나요? 아직 탈당을 안 했고 통합된 이후에 자기는 그 정당보다는 무소속 정당,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측근들의 입장이고 아마 그 정돈 선배님이 지난주에 직접 만났을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없어질 정당 같고 바른정당은 제주에서 무게가 1mg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소속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또 계산해봤겠죠. 그러니까 무소속이 그래도 제일 나은 계산이 나왔겠죠. 제주도는 또 뭐 괜당이 세니까요. 네. 괜당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몰라요. 관계. 제주도에서 이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괜당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괜당이 이제 나랑 같은 당, 같이 가까운 당,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프레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사실은 꼭 짚어야 될 게요. 사실은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 또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승민 대표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이 통합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지사 또 김세현 의원, 원희룡 지사 또 이제 뭐 이학재 의원은 당연히 잔류하겠다고 그러는데 맨날 몇 밤이라도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하고 사실은 그 당에 있어서의 나 주도권도 다 넘겨줄 생각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보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내부 사정이 워낙 정신이 없겠지만 한번 뭐 경기도청에도 한번 가고 제주도청에도 한번 가고 뭐 부산 가가지고 김세현을 만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더욱더 이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텐데 이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정치가 유승민 대표도 잘 안 되고 안철수 대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제 과거에 이회창 거의 비서장이었고 박근혜 비서장이었는데 생각은 좀 많이 개혁적인 사람이지만 태도는 그분들하고 못지않게 권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 다 떠나는 거죠. 아니 연배도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원 의원님하고. 뭐 저가 하나 위인데 저한테는 예. 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막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종의 굉장히 대립이 됐을 때 예. 제가 옆에서 많이 거들어줬거든요. 근데도 고맙다는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묘한 그 정치인들이면 좀 이렇게 좀 와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의리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안철수 대표도 그렇잖아요. 이분도 벌써 정치하면서 측근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또 요새 이태규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모양인데 또 한때는 이태규 의원하고 이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뭐 박선수 의원도 돌아섰다 그래요. 네, 통합의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그 아니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비례대표인데요, 뭐. 아니 비례대표인데 그래갖고 그 출당을 제명을 시켜줘라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지금 이제 그 이상돈 의원하고 그 몇몇 의원이 있거든 3명인데 거기 4명까지 늘어난 게 박선수 의원도 통합 반대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명은 시킬 거예요. 시킬 건데 아마 이제 그 통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합